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판정의 관점과 결론,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공부했던 심판학 개론, 그 다음에 철학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함축되어 있는 결론이 나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더 집중해가지고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탑 오브 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플레이를 내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고 먼저 가 있어야 되고 그 심판이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판정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판정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심판은 말 그대로 심판이에요. 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판정을 해줘야 돼요. A팀이냐 B팀이냐 C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내가 못 봤으면은 자 점볼 해서 얼터네이트로 해가지고선 또 갈라줘야 되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항상 결정의 순간순간으로 계속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탑 오브 플레이는 판정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위치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거의 함축되어 있는 건데 각도 싸움이라고 그래요. 심판의 판정은 각도 싸움. 각도가 예를 들어서 등 뒤에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ROD라고 그래서 ROD 레프리 오펜스 디펜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그러면 심판이 있고 오펜스가 있고 디펜스가 있으면은 등 뒤에 있다 보니까 이 디펜스가 공격자한테 어떻게 했는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추측을 하거나 아니면 오심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각도를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선수와 선수 사이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선수와 선수 사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밀러링이라고 해서 리드에서는 볼이 있는 예를 들어서 탑사이드에 볼이 있다. 그러면 그 볼이 어디 있는지 인지하고 그다음에 내 프라이머리를 보면서 같이 이렇게 관장하는 거. 이런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게 되면 심판 보기가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판정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갖춰지는 거죠. 자, 그리고 동료 심판이 가려지는 플레이에 대하여 판정을 놓칠 가능성에 대비한다. 지금은 농구 경기가 굉장히 더 스피드해졌죠. 옛날엔 30초 안에 공격을 하던 것을 24초 안에 공격해야 되고 10초 내에 하프라인까지 넘어야 되는 걸 8초 내에 건너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슛을 해가지고 링에 맞게 되면 24초가 아니고 14초를 준단 말이에요. 더 스피드하고 더 빨라지는 게 지금 농구 경기거든요. 그만큼 체력 소모도 많아진 게 우리 심판들이고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다리가 완전히 정해져 있어가지고 세퍼레이트 돼 있어서 이게 무슨 지금은 프라이머리 세컨다리 이게 아니고 내 프라이머리가 갑자기 세컨다리가 되고 또 세컨다리 그렇잖아요. 공격 선수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턴을 해가지고 공격을 했느냐 아니면 왼쪽으로 턴해서 공격했느냐에 따라서 프라이머리냐 세컨다리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ABC 플레이가 있잖아요. 그죠? 각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컨다리에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지금은 뭐냐면 오픈룩, 크로스룩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보이는 각도냐 보이지 않는 각도냐가 프라이머리를 결정해 주거든요. 많은 것이. 그리고 이제 선수들 기술도 많이 향상되고 신체 기능도 더 좋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로다가 트레일이나 슬롯에서 위에 블락이냐 아니면 파울이냐 이런 걸 구분을 해내고 리드에서는 뭡니까? 밑에서 밀었느냐 안 밀었느냐 이런 걸 구분해내는 이런 메카닉적인 게 잘 짜여져 있어야지만이 이 농구 심판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구분 없이 내 지금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세컨더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라는 거. 훈련을 하다 보면은 기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초장에 추측하지 말고 일어난 행동에 대하여만 판정을 내린다. 그러다 보면 가끔씩 감독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왜 판정을 이렇게 느리게 해?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으로 봐서는 판정이 당연히 느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행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1초, 2초 이거 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지만 0.2초, 0.5초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하지만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판정을 내리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판정하는 게 맞는데 너무 늦게 되면 그거는 이제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거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심판은 일어난 행동에 대해서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판정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자, 플레이 전체를 보지 않고 하나의 플레이만을 살피게 되면 어느 한 팀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인디에어 부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부분들 공중에 있는 선수가 차징을 범할 때는 그 플레이 전체를 봐야 된다. 왜? 마지막만 보고 그게 차징이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그 선수는 두 번 사실은 그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슈터로서 해가지고 3점이면 3점, 2점이면 2점 자기 권리를 받지 못하고 더군다나 개인 파울로다가 파울이 하나 쌓여가기 때문에 그 선수는 굉장히 큰 데미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더군다나 또 그 팀의 주축 선수일 것 같으면 더군다나 그게 데미지가 크겠죠. 그래서 홀 플레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것, 수비자가 움직였냐, 공격자가 움직였냐.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레프리도 디펜스라고 그랬잖아요. 수비자를 보고 판정을 해야지만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베이직한 거니까 머릿속에 꼭 두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걸 보라는 건 뭐냐면 공격자가 가끔씩 보면은 상대팀 수비자의 유니폼을 잡아요. 바지. 팬츠 그 유니폼을 잡고 있으면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볼 달라고. 이래 있는데 수비자는 이게 답답하니까 팔을 뿌리쳤어. 그러면 수비자 파울을 간혹 부는 심판들이 있어요. 마지막만 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수비자는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자기가 잡혀 있었는데. 아니면 팔을 잡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게 공격자가 먼저 했으면 공격자 팀 컨트롤 파울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판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걸 봐라. 전체적인 걸. 항상.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베테랑이 되고 좋은 심판이 되기 위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유능한 심판은 그 장면, 그 순간 장면 전체를 보는 거예요. 아마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마 그 홍 선수가 이제 슈터로서 해가지고 문성곤 선수든가요? 해서 슛이 릴리스가 됐어요. 릴리스가 됐다는 거는 이제 팀 컨트롤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발을 벌려가지고 상대 선수 나올 때 그 선수를 넘어뜨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나서 발 건 선수가 꼭 넘어져요. 그러면 슈터로서 파울을 당한 것처럼 해서 수비자 파울을 불었다 그러면 엄청나게 데미지가 큰 거잖아요. 승패까지 뒤집힐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전체적인 플레이를 꼭 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자, 누가 옳다는 것보다는 무엇, what, 행동이죠. 행동. 어떤 행동이 파울이냐 아니면 트래블링이냐 이런 부분들 행동을 보고서 판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그 선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그 심판은 사실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걸 지향하고 무엇, 어떤 행동이 옳은가를 판정을 해야 됩니다. 자, 심판은 규칙을 정한 대로 일관성 있게 판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내 듀티는 뭐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기술위원회나 아니면 어느 연맹, 어느 그 피바 이런 데서 규칙을 딱 정했어요. 그러면 그 규칙에서 정한 대로 나는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한 대로 그걸 갖다 규칙을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곡해를 해가지고 판정을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서로 일관성이 있게 되죠. 자, 유능한 심판은 규칙에 대한 지식에 통달해야 하고 경기를 운영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룰북. 적어도 3번 이상은 꼭 읽어보시라는 거. 왜? 처음에는 글로다가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행동으로 연상을 시키게 되면요. 이미지가 이거 살아나질 않아요. 시뮬레이션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자, 제1조, 1장 1조, 뭐 경기 시설, 뭐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냥 읽어보세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시면 아, 이래서 이게 있겠구나. 저게서 저게 이렇게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고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읽게 되면은 내가 기준이 생겨요. 아, 파울은 어떤 것이다, 트래블링은 어떤 것이다, 더블 드리블은 어떤 것이다. 이게 기준이 딱딱딱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룰북을 꼭 3번 이상 읽어보시라는 거. 그리고 룰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쌀만 먹을 정도로다가 해서 계속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현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내 가방 속에 룰북이 아직도 있어요. 케이스북하고. 왜?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또 룰북에 그 디테일하게 이 40분 경기가 다 똑같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거든요. 그 과정은 다 달라요. 물론 승이냐 패냐 이거는 꼭 가려지는 게 이게 농구 경기잖아요. 이게 무승부가 없고. 그렇지만 이게 그 과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룰북은 항상
꽤 차고 다니고, 그 다음에 어느 경우에서나 룰에 대해서 통달돼 있어야지만이 선수들이 와서 문의를 했을 때도 이게 이렇습니다. 저게 저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하고 나서 이건 뭐지가 아니고 딱 기능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농구 경기장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룰에 합당하게 딱딱딱딱 맺어지 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룰북, 케이스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삶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경기를 운영하는 기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경기를 관장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거는 매니지먼트가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경기를 갖다가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런 능력을 또 갖춰야지만이 좋은 심판인 거죠. 여러분들께서. 자, 다음 보실게요. 경기의 질적 향상은 심판 판정 능력의 수준이 향상되지 않는 한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심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아닌 걸 가지고 우선 판정을 해버리고 그러면 이 경기 그 자체가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경기의 질, 그 퀄리티는요, 심판이 정말로다가 고퀄리티 정말 명품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완전히 싸구려로 만드느냐, 이건 심판의 역할이에요. 심판의 수준이 그 나라의 농구 수준이다라는 그런 그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유리했는가, 불리했는가. 몇 년 전에 홈팀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루머도 굉장히 많고 이랬었는데, 유리했는가, 불리했는가라는 판정의 기초적인 철학을 이해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판정이 모든 게임에 적용될 때 경기의 판정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다. 유리했는가, 불리했는가,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경기 정신에 얼마나 충실했느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팀 정말 유리했어요. 우리 팀 완전히 불마냐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그런 판정을 했을 때가 더 많아요. 자, 그리고 확장돼서 그것이 유리했는가 불리했는가라는 판정의 기초적인 판정이 규칙에 충실했는가라는 진분에 대한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얘기했지만은 내가 교과서대로 컨택이 됐어요. 그럼 이거 파울 불어야 돼. 교과서대로 한다면은 그 규칙에 충실했어요? 규칙에 충실하진 않았죠. 자, 만일 규칙에 충실하지 못했다. 난 규칙에 충실하지 못했어, 사실은. 트래블링이나 이거 더블 드리블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파울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바운드 잡고 속공 나가는 상황에서 이거 판정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가가지고선 메이드 시킬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판정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심판이 답을 했다면 때로는 그것이 농구 경기에 있어서 심판이 자기의 직분에 충실했다는 답이 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타워가 얘기한 거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철학적인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판계의 레전드죠. 우리 할아버지 딕바베타 NBA 전당 명예 전당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명예 전당 헌액 되기 전에 제가 영상 그다음에 그분이 말씀하신 거 이런 걸 들었는데 너무나도 제가 존경하고, 저희가 이제 NBA 서머리나 이런데 초청돼서 갔을 때 이분은 나오지 않았지만 조 크로포드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또 이제 인스트럭터 해주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보면 정말 70세가 넘으셨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정말 자기 관리 너무 철저하게 잘하고 이런 분이에요. 자, 그런 분이 50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구단과 감독, 선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신뢰를 얻으려고 항상 노력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이거 바이블인 거죠, 바이블. 내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오심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신뢰를 얻으려고 꾸준하게 정말 노력하고 하고 하는 게 이분의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 됐기 때문에 꾸준하게 NBA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CAA 에드워드는 농구는 흐름의 스포츠예요. 그래서 심판들의 일단은 제가 단신 용병이 있을 때 게임 스피드 그다음에 패스라고 그러는데 그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왜? 웬만하게 이제 공격해서 들어가는 거 관계가 없이 이렇게 조금 밀린다든가 이랬을 때도 관계없이 중심 잃지 않고
들어가는 거는 그냥 두라고 했더니 그 흐름이 굉장히 많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익사이팅해지고, 물론 그러고 나서 이제 팬데믹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줌으로 다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정말 신나게 농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농구는 흐름의 스포츠고 그다음에 스피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농구의 생명이 빠지는 겁니다. 농구 인기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만 다시 흐름만 제대로 다 해가지고서 흘려주잖아요. 그럼 농구 인기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또 이렇게 익사이팅하게 볼 수 있는 경기가 바로 농구거든요.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자, 스피디한 종목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심판 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게 농구 심판입니다. 농구 심판. 사적으로 봤을 때 저놈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 네? 막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들어가면 딱 비즈니스예요. 물론 저도 현역에 있을 때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딱 들어가게 되면 서로 협력하고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고 이런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거. 물론 사적으로도 정말 친하게 지내고 그다음에 뭐 팀워크도 많이 맞추고 이런 게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스피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결론. 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구구절절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every contact is not a foul. 모든 컨택이 파울은 아니에요. 모든 컨택이. 지금 뭐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뭐 멘탈도 줘야 되고 뭐도 줘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면은 사실은 결론이 딱 끝난 거죠. 한마디로. 자, 대는 거, 미는 거, 땡기는 거 이건 완전히 달라요. 자, 됐어. 그냥 쑥 지나가. 이거 파울 판정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됐으면은 파울이죠. 그렇잖아요. 써 있잖아요. 그래. 그렇지만 됐는데 이 대인 선수가 아무런 영향도 없이 그냥 쑥 빠져나가서 그 다음에 공격이 진행되고 이러는데 이걸 갖다가 파울로 판정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교과서적인 거고 인간적이지 않은 거고. 접촉이 약했는데도 이 선수가 정말 그걸로 이래가지고선 예를 들어서 뭐 밸런스를 잃어가지고선 뭐 볼을 갖다가 루즈볼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거는 판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냥 둬서 흐름을 갖다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 이게 농구 심판의 생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머릿속에 꽉 두시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심판복을 입고 휘슬을 물고 나갔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심판, 유능한 심판, 신뢰받는 심판, 정말 훌륭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항상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개론부터 해가지고 철학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총망라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빠진 게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보충으로다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이 있게 되면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든가 아니면은 게시판에 게시를 해주시면은 성심성 있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대한민국 심판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디벨로프 해가지고 심판의 위상과 신뢰와 이런 훌륭한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길 바라고 저의 바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료 심판으로서 현장에서 같이 땀 흘리고 같이 토의하고 같이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